김용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듬을 맞추면 뇌가 바뀐다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음악을 지성이 침범하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전이나 전시회, 무용과 같은 공연 등 시각적인 공연을 관람할 때 아이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머리를 사고합니다. 즉 사고한 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듣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아이들도 음악회에 가거나 실황 연주를 들으면서 이 경험을 합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호기심과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가 음악에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은 음악을 기꺼이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저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부모는 그러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격려하고 함께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일수록 음악 활동은 개념보다는 감각을 통해 경험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악의 뇌입니다. 좋은 음악은 집중력을 증가시킵니다. 어릴 때 좋은 음악, 다양한 음악을 들은 아이는 뇌신경망이 섬세해지고 뇌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흔히 아이의 뇌발달에 좋다고 알려진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우리 전통 가락이나 전래 동요도 리듬과 선율, 박자가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각각의 악기가 지니는 투박하고 거친 소리 역시 아이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신경학자들은 음악이 언어에 대한 뇌간의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음악놀이가 부족하면 아이들의 언어 감각 역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스웨스턴대 크라우스 교수는 뇌신경 구조가 음성과 음악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음악놀이가 뇌의 언어 감각을 높여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탠들리와 휴게스 교수는 음악 활동이 5, 6세 아이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켰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5회의 활동만으로도 이러한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레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4곳의 유치원에서 제2외국어 수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한 결과 음악 활동에 참가한 아이들 중 93%의 아이들이 손쉽게 제2외국어를 배운 반면 음악을 도입하지 않은 다른 유치원의 제2외국어 수업에서는 23%의 아이들만이 제2외국어에 적응하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장기적으로 뇌구조가 변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한 편이지만 어릴 때 악기를 익히면서 두뇌 발달을 촉진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뇌 영역이 발달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앨런 위너와 하버드 대학교의 고트프리드 슐러는 악기를 연주할 때 실제로 아이의 두뇌 구조가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공간 감각, 운동 능력, 언어 능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며 성장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한 아이는 글을 더 수월하게 깨칩니다. 음악으로 일정한 박자를 맞추는 법을 가르치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캐스터네츠나 탬버린처럼 단순한 악기를 갖고 놀면 음악의 박자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는 패턴을 찾는 법을 배우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음악 활동을 하면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청각 변별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 결과 글 읽는 법을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소 인식 능력까지 발달합니다. 소리의 미묘한 변화에 집중하면 청각체계가 민감해져 청각체계 전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악과 창의성입니다. 음악은 어떤 분야보다도 아이의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처럼 자신의 생각, 느낌, 감성,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의미 탐색, 음을 통한 신체 표현 활동, 느낌과 상상의 선율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 창의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정통적이고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난 음악적 사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표현을 수용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위한 음악 활동은 악기 연주, 리듬 익히기, 작곡, 멜로디, 즉흥 연주 등의 활동이 포함하는데 특히 음악적 능력은 조기에 발견되며 4~7세에 가장 빠르게 발달합니다. 인성은 사고활동을 하는 내면의 힘이며 창의성은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므로 창의성과 인성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음악활동은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음악과 연주를 듣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태도로 감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음악을 새로운 악기 소리로 바꾸어 보거나 마음껏 연주함으로써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악기 교육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연관되는 악기는 관악기이며 그에 상응하는 음악적 요소는 멜로디입니다. 관악기를 연주할 때는 고른 호흡을 위해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관악기의 특성은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기 단독으로 혼자서 연주할 경우 화음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연관되는 악기는 현악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음악적 요소는 화음입니다. 이 악기들의 특성은 쓰다듬거나 활로 연주함으로써 동시에 2개 이상의 음을 소리낼 수 있으며 화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연관된 악기는 타악기이며 그에 상응하는 음악적 요소는 리듬입니다. 아이들은 타악기를 통하여 리듬을 즐기고 익힙니다. 세 악기군은 각 악기마다 고유의 특정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트의 소리와 호른의 소리, 바이올린의 소리와 콘트라베스의 소리, 그리고 팀파니의 소리는 다릅니다. 반면에 피아노는 멜로디 악기이자 화음 악기이며 타악기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만 고유의 특징 음색이 없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음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고가 유연한 아이라면 가벼운 고음이 나오는 멜로디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거나 숙고하기보다는 신체적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의 경우라면 리듬 악기를 추천합니다. 고유한 자기 세계가 있고 그것을 즐기는 아이라면 현악기가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일상에서 음악을 활용하세요. 아이들은 친숙한 노래를 따라 곡을 들고 박자를 맞춰 박수를 칩니다. 잘 모르는 노래도 몇 곡 추가하세요. 캐스터네츠나 종처럼 단순 악기가 있다면 악기로 일정한 박자를 맞추게 하세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콧노래를 부르거나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활동 수준을 조절하게 하세요. 둘째, 노래의 동작을 곁들이세요. 동물 노래와 계절 노래는 아이들의 동작을 흉내내기 좋은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춥니다 라는 노래가 있다면 토끼처럼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토끼귀를 만든 채 그 자세로 깡충깡충 뛸 수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라는 노래 가사라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살며시 좌우로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리듬 생활을 하세요. 리듬은 박자보다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박자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에 비유한다면 리듬은 사정에 따라 조금 변형할 수 있는 규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도로프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과 박자 생활이 아닌 리듬 생활을 합니다. 시계를 보며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생활하기보다는 늘 같은 순서로 활동을 반복하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활동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리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시간표를 짜놓고 아이들과 박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이라도 박자 생활이 아닌 리듬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음악을 생활화하세요. 음악은 귀를 위한 미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에서 몇 명은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집안이 됐건 차 안이 됐건 틀기만 하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라이브 공연장을 찾거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의 연주를 들어보세요. 신나는 동요를 틀고 거실에서 아이들과 율동을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세요. 손뼉 치고 발구르고 휘파람 불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거나 실제 악기를 연주해 보세요. 5째, 같이 노래를 부르세요. 모두가 동일한 선율로 노래를 부를 때 아이는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혹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선율에만 집중해 그것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아이는 온전하게 노래하는 나 그리고 똑같은 우리만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돌림 노래를 통해 서서히 차이를 인지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4, 7세 아이들은 연령적으로 화음을 넣어 노래하기는 어려우므로 합창을 하지 않고 단선율로 노래를 재창하는 형태로 부릅니다. 6째, 발명 악보 활동을 하세요. 음악 교육 중 음악적 사고를 돕는 활동으로 아이가 음악을 듣고 음악적 정보를 기록하는 발명 악보 활동이 있습니다. 발명 악보란 음악을 듣고 표성하는 활동 중 하나로 음악적 느낌과 분위기를 표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상징 기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들은 음악적 개념과 정보를 창의적이며 정교하게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는 발명 악보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음악 개념을 발견하고 흥얼거리며 기록하고 자신이 기록한 것을 보고 다시 흥얼거리고 기록을 재수정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음악적 사고를 경험합니다. 김영훈의 두뇌교육이었습니다.